CMF의 의대생, 치대생, 한의대생, 그리고 간호대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사회 회복 프로젝트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 갈등 속에서요, 학업을 잠시 멈추거나 또 현장을 떠나야 했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5번의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탄식에서부터 공동체 역할까지 정말 무거운 질문들을 마주해왔어요. 오늘은 이 모든 논의를 묶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중요한 여정의 마지막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 6개의 핵심 질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되짚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한 탄식으로 시작했잖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면서요. 맞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라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다,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우리 의료 시스템의 문제, 오늘 자료에서 말하는 사회 구조적 죄라는 그 본질을 마주하게 된 거죠. 아마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판 자체를 보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공공성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하고요. 그렇죠. 늘 정부 탓, 수가 탓만 하던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요. 한국 의료를 수십 년간 지배해온 77년 패러다임, 즉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게 됐죠. 그리고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은 잃는 그런 제로섬 게임 같은 공익을 넘어서서 모두의 번영, 즉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성경적 대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가, 공동체, 개인 모두에게 있다는 공동 책임의 원칙에 도달했고요. 아, 공동 책임? 근데 이 말이 참 좋긴 한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어도 이 갈등의 골이 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배제가 아닌 포용,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상대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환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거기서부터 공동선을 향한 길이 열린다고 봤죠. 그렇게 태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나니까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담론도 결국 나의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하니까요. 내가 어떤 병원, 어떤 과를 선택할지, 또 어떤 환자를 더 마음 써서 볼 것인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곧 우리의 사명이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딘가로 부름받은 존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선택을 혼자 계속하기는 너무 어렵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했고요. 네, 맞아요. 한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선택만으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했습니다. CMF 같은 공동체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지쳐서 나가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전망이자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필수적인 기반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와,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하나의 긴 여정이었네요. 탄식에서 시작해서 문제의 본질, 대안과 태도,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 역할까지. 이제 이 모든 고민의 끝에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오늘 자료에서는 그 시작점으로 구조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지점에서 좀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자료는 두 가지 축을 제시합니다. 먼저 구조는 눈에 보이는 틀, 즉 제도나 정책,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할 때 말하는 바로 그거네요. 근데 사실 학생이나 전공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이나 병원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당장 의료법을 개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구조의 변화가 꼭 그렇게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CMF 안에 있는 생명윤리연구회나 이주노동자 건강연구회 같은 모임에 참여해서요. 우리 사회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대해 공부하고 작은 대안이라도 모색해보는 활동, 그 자체가 바로 구조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건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함께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씨앗인 셈이죠. 그렇군요. 거대한 시스템을 향해 당장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공동체적인 노력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그럼 문화의 변화는 어떤 건가요? 이건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고 또 더 어려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도, 즉 구조만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는 그게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그 구조를 지탱하거나 혹은 무너뜨리는 진짜 열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에 있다는 거죠. 문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매일 동료와 환자를 대하는 그 미세한 태도들,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병원 내에 남아있는 권위적인 의국 문화를 따르지 않고 후배를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애쓰는 것, 아무리 바빠도 환자의 이야기에 한 번 더 귀 기울여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듭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점심시간에 지쳐있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어쩌면 더 큰 혁명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말씀은 정말 와닿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반문도 들어요. 제가 후배한테 잘해주고 환자 말 잘 들어준다고 해서 이 거대한 병원 문화가 바뀌나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튀는 사람으로 찍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함께 가야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당연히 지치고 고립되죠. 쟤만 왜 저래 하는 시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CMF 소그룹 안에서부터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연습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현장에 나가서도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들을 알아보고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즉, CMF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건강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 되는 셈이죠. 아,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 CMF 소그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데, 교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은 알려주지 않는데 하는 막막함을 느끼거든요. CMF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MF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도 의료 전문가 집단도 아니죠. 크리스천 메디컬 펠로십이라는 이름처럼 신앙과 의료라는 두 세계가 만나는 굉장히 독특한 교차점입니다. 세상의 성공 논리나 병원의 효율성 논리와는 다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의료 현장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훈련하는 곳이죠. 훈련장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훈련장이요? 네. 오늘 자료에서 경계성과 커뮤니터스라는 조금 어려운 인류학적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이게 CMF의 역할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경계 공간이라는 건 뭐랄까 일종의 영적 대기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영적 대기실이요? 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공항 라운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는 출발지도 최종 목적지도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죠. CMF가 바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나 병원이라는 기존의 질서, 늘 하던 방식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평소에 직급이나 역할, 예를 들어 의대 본과 3학년, 인턴, 선배, 후배 같은 꼬리표를 잠시 내려놓고 나는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선은 뭘까? 같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이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열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즉 커뮤니타스,
경험하게 됩니다. 너와 내가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깊은 유대감이죠.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또 의료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경험을 자양분 삼아 다시 각자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보냄받은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CMF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CMF 안에 계신 선배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지식이나 술기를 가르쳐주는 병원 선배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선배들이잖아요. 이 경계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커뮤니타스를 먼저 보여주면서 길을 안내하는 분들이니까요. 맞습니다. 학교나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기독 의료인으로서 겪는 실제적인 고민과 지혜, 때로는 실패의 경험까지 나눌 수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 이것이야말로 CMF가 가진 가장 독특하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라는 막막한 질문에 대한 오늘의 답은 CMF라는 경계 공간 안에서 선배,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한 커뮤니타스를 바탕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문화의 변화를 시도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의료사회 회복 프로젝트 6번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탄식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실천까지 깊이 있는 통찰로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의미 있는 대화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 또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CMF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의료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고민과 대화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탐색해 나갈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될 그 작지만 위대한 변화들을 마음 다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치려 합니다. 오늘 다시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그곳에서 당신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문화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내디딜 수 있는 구조를 향한 가장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